안녕하세요, 이은환입니다. 오늘은 또 심주일 목사님의 북한 돋보기 시간입니다. 지금 북한이 여러 가지로 아주 변동과 변곡의 기점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심주일 목사님을 모시고 또 요동치는 북한, 또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감기 드셨다면서요? 감기가 좀 오래가네요. 아니, 좋은 대한민국에서 왜 감기 걸립니까? 거기에 맞는 감기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빨리 좀 나셔야 되겠어요. 그 돼지고기 요리를 좀 많이 해서 드십시오. 돼지고기 지금 안 먹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감기 걸리죠. 네. 목사님, 지금 정부가 김정은의 신년사를 높이 받들어서 지금 엄청난 깨춤을 추고 있습니다. 목사님 생각하시기에 과연 이게 바람직한 한반도의 방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북한은 신년사가 나오면 그날로 다 이제 그걸 발췌해야 되고 통달해야 되고 각급 당 조직들과 근로단체들에서는 접수토의 사업을 해야 돼요. 네.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접수토의 사업을 한 것 같아요. 잘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북한에서 별로 안 하는데. 네, 북한 김정은의 신년사를 어떻게 관철할 것인가. 네. 이걸 우리 정부가 접수토의 한 것 같더라고요. 북한에서 접수토의에서 실천합니까? 그저 회의로 끝나는 것이죠. 회의로 끝나는데? 실천하려도 뭐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의 신년사는 대한민국 청와대에서 잘 집행한다. 네. 이거네요. 네. 네. 아이고, 목사님. 이거 이렇게 얘기했다가 잡혀가는 거 아닐까요? 아니, 사실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아니, 그렇죠. 네. 그렇죠. 우리는 북한에 있을 때 외우기는 했지만 검열을 마치기 위해서 외웠을 뿐이고, 근데 우리들의 실질적인 북한 주민들의 생활이랑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냥 신년사는 신년사고 그랬는데, 한국은 그걸 다 진짜로 받아들여가지고 네. 평론가들이 나와서 하루 종일 얘기하고 네. 진짜 접수 토의 사업을 진짜 잘해야 돼요. 네, 분석하고 네. 거기에 또 이번에 평창 문제를 김정은이가 거기다가 한조항 요수니까 네. 완전히 흥분이 돼서 지금 우리 지금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민국 분위기는 북한의 이제 어떻게 하면 높은 사람을 평창에 참가시킬까,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이제 대우할까, 그저 여기에 혈안이 된 것 같아요. 강원도 도지사 같은 분은 크루즈를 보낸다 그랬다면요. 네. 네? 근데 최룡해를 데려오려면, 최룡해는 지금 세컨더리 보이콧에 걸려있는 사람이잖아요. 걸렸죠. 예, 못 올 거고. 그래서 이제 북한은 이미 작년 12월에 최휘라고 하는 최룡해의 따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최룡해 밑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청년동맹 사업도 하고, 또 한국에 왔던 경험도 있어요. 2000년대에. 네, 먼저 여기 한번 다뤘죠. 그렇죠. 그 사람을 지금 체육상으로 세워가지고 아마도 저는 온다고 하면 그 사람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유추를 해봅니다. 예측입니다. 예측.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맞았습니다. 그죠? 예. 지금까지는 맞았습니다. 목사님,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사실은 북한에 제안을 할 때 김정은이가 뭐라 그랬습니까? 핵 단추는 내 책상 위에 내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미국에 대한 모욕적인 위협입니다. 위협도 그냥 위협이 아니라 아주 모욕적인 위협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어떤 개선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대화하자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모욕감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우리가 이미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이 신년사 나오기 전에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한미동맹을 얘기를 했던 말로 그 다음에 북핵 문제를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신년사 나온 이후에는 북핵 포기에 대한 문제는 전혀 이제
없어졌어요. 그런데 예. 트럼프 대통령하고 토론을 또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제 그 미국의 그 대북 제재에 철저히 따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또. 아니 그러니까 한미동맹은 앞에 내세우기 위한 그 어떤 가면이고요. 근데 거짓말을 했다는 말이 있어요. 예. 통화 시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 대북 제재가 지켜지는 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그리고 한미합동 군사훈련 그 연기라는 말을 한 적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한 적이 없고 뭐라고 그러셨냐면 한미합동 군사훈련이 절대로 평창 올림픽에 피해를 끼치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청와대가 뭐라고 발표했냐면 트럼프 대통령 통화했는데 연기해주겠다 그랬다. 이렇게 이제 영어를 못하는 건지 일부러 그러는 건지 알 수가 없지만 지금 모든 언론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있는 교민이 보내온 그 자료에 의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 말씀하신 그 내용은 실제로는 한미합동 군사훈련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만둔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아니 근데 뭐 평창올림픽 때 한미합동 군사훈련 때문에 평창올림픽을 못할 이유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훈련하면 더 좋죠. 아니 근데 여기서 훈련할 때 무슨 북한처럼 반항권 훈련을 하기랍니까? 뭐 경보 대피 훈련을 하기랍니까? 군대끼리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고 군대끼리 하는데 평창에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거는 순전히 김정은의 그 할아버지 김일성 때부터 내려오던 이 정말 역사적인 소망을 풀어주기 위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될지 속상합니다. 근데 목사님, 그 북한에서 들려오는 소식인데 어떻게 목사님께 좀 문의드리고 싶은데 북한에서는 요즘에 김정은이가 백성들은 아예 모르겠다 그러고 이게 이제 쥐뿌려가지고 별로 통제를 안 하나 봐요. 그거는 원래 김정일 때부터 그랬어요. 네, 그랬는데 네. 김정일이가 그렇게 내버려 두다 나니까 300~400만이 굶어 죽는 것이지 내버려 두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게 다 죽을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러고도 이제 뭐 장사하는 것도 이렇게 통제를 좀 들어나 봐요. 아니 그래도 이 국가보위를 못한 인민보안성들에서는 그걸 계속 추적합니다. 아니 하는데 돈 많이 버는 사람은 쪼고 그냥 굶어 죽게 된 사람들은 그냥 냅두나 봐요. 굶어 죽게 된 사람들은 아무리겠다 쪼야 나올 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된 상황에서 지금 그 중간층, 그러니까 여기로 말하면 중산층, 중간층, 그다음에 상위층 이런 사람들이 지금 불만이 아주 높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심지어 김정은이를 빨리 그 트럼프 대통령이 죽여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도 나온다 그러네요. 근데 목사님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까요? 그것은 뭐 이제 원래 김일성 때부터 나온 말이지만 우리의 최고 지도자는 정말 일을 잘하는데 중간에 있는 간부들이 일을 잘못해서 우리 인민들이 잘못 산다. 예, 맨날 그랬죠. 이런 말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중간에 있는 간부들 입장에서 보면은 자 어디서는 계속 내리먹어요. 내리먹이다. 국가에서 내리먹인다는 게 이제 압박을 준다는 거죠. 먼저 번 시간에 내 나누기 김정은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나누기 김정은. 김정은이는 뭘 큰 게 하나 국가 앞에 해야 할 일이 나서면 뚝뚝 이걸 나눠놔요. 나눠놓고 내려먹여요. 무력배에서 얼마 하라. 인민보안에서 얼마 하라. 내각에서 얼마 하라. 뭐 이렇게 난 내려먹여요. 그러면 그걸 받아 아는 해당 그 부분에서는 또 내려먹였어요. 또 일례로 내려먹이다 나니까 마지막엔 인민반 가가호에까지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쫄 곳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중간 간부들은 아무리 내려먹여야 저거 나올 것도 없는데 목숨밖에 없는 것들인데 뭐 또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근데 어디서는 계속 하니까 중간 간부들이 죽어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러는군요. 그러면 죽어나니까 뭐 불만이 뭐 꼭대기밖에 더 있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오히려 예전에는 그런 일이
그 중간층, 상위층들이 그래도 이 나라가 망하면 안 된다 생각하고 김정은을 좀 옹호했던 것 같은데 지금 완전히 지금 상위층에서 이게 뭐 죽게 아니면 살긴가 봐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이제 모든 청취자분들이 그걸 알아야 된다. 북한은 최고인민회에서 국가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나 국가적으로 일이 일어나면 그 예산이 필요가 없어요. 그죠? 하라는 게 예산이에요. 하라는 게. 아니, 하라는 게 예산. 네. 그럼 돈이 어디 있어? 찍어내야지. 예, 그러니까 이제 심지어 이 개별적인 가족들에서도 외화보를 해서 이렇게 상납하고 막 그런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도 한계에 달았거든요, 이제는. 그래서 탈북자 가족이 애국자라는 말도 있대요. 그래도 탈북자가 돈을 좀 보내니까 네. 제일 돈을 그래도 많이 내는 게 탈북자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북한은 자본주의 국가를 착취 계급의 국가라고 그러잖아요. 네. 자본가에 의한 착취가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안에서는 어느 한 정도 있을 수 있지만 네. 또 우리 대한민국 같은 있을 수 없을 것 같아. 노조가 너무 강하니까. 아니 근데 내가 한국에 와서 보니까 없어요 그것도. 네. 근데 북한은 국가에 의한 착취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왕조국가. 국가 권력에 의한 착취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요. 이 때문에 자본가에 의한 착취는 개별적으로 이루어지지만 북한은 국가에 의한 착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별적인 게 없어요. 그건 폭력이죠. 예, 이거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목사님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가는 길이 그거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가 지금 하는 게 뭡니까? 다 세금 뒤집어 씌워가지고 착취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준다 하면서 실제 받은 건 없어요. 띠끼기만 했지. 세금 뜯어다가 자기네들끼리만 다 놀아먹는 거 아니에요? 북한이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제 맨날 준다 그러고 뜯어가다가 자기네마다 놀아먹은 거 아니에요? TV에 동태 잡는 거 계속 나오는데 동태는 먹어본 지 10년 지났는데도 계속 동태 잡는 거 나오는데 동태 누가 다 먹었어요? 국가는 그래요. 북한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지금 선거를 통해서 문재인 정권을 세웠지 않습니까? 네. 세우고 문재인 정권은 지금 무슨 맨날 지지율 80%를 내는데 누가 그렇게 지지를 해주는지 모르겠는데 이 문재인 정권이 이거 계속 하게 되면 북한처럼 국가에 의한 착취라는 거는 말 그대로 폭력 중에 폭력이고 독재 중에 독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300만 명이나 굶어 죽었는데 여기 사람들은 자본가가 착취한다고 떠들어주는데 실제는 자본가가 착취하는 것보다는 노조가 더 착취해요. 규정 노조라고 그러잖아요. 네, 노조들이 더 착취하죠. 자기들은 일하지 않고 노동자들 앞씌워가지고 뜯어내가지고 그냥 호화사치 생활이나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진짜 이게 한국의 길이 암담해 보이는데 앞으로 통일할 필요도 없어요. 노조는 세금 안 내나요? 세금은 내겠죠. 네? 세금은 내겠죠. 네, 다 동일하게 내야죠. 근데 그러니까 맨날 더 많이 뜯어내잖아요. 그래서 지금 구모 타이어인가? 그 회사는 지금 월급 못 준대요. 저는 오늘 우리 월급 주는 날인데. 부도가 났구만 이거는. 부도가 난 건 아니고 법정 관리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돈이 그때도 월급 주려면 거기는 한 400 몇 억인가 300 몇 억인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몇백억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돈을 지금 구하지 못해가지고 못 주고 있대요. 그런데 이게 지금 문제가 최저임금을 아무 타산도 없이 그냥 뒤따 올리라고만 해가지고 올려놨는데 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올릴 수밖에 없어요. 가격을. 그러니까 상사가 안 돼요. 그럼 일일이 다 올라가잖아요. 이게 딱 북한에서 계속 버튼 요가 생각나요. 문재인 정부를 흔히 진보 세력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문재인 정부 진보 세력이 정권을 잡으면서 이미 계획했던 거거든요. 네. 계획했던 건데 이 사람들이 구호가 그거예요. 있는 사람들 것을 빼앗아서 골고루 놀자. 이거예요. 이게 공산주의 구호입니다. 근데 골고루 놀지 않고요. 네. 김일성도 그랬잖아요. 있는 사람 거 이제 빼앗아 놀아준다 그랬는데 있는 사람 거 빼앗아서
자기네가 가져요. 그러니까 사실 걔네들이 맨날 말했던 그 1%의 특권 계층과 99%의 서민이라 그랬는데 진짜 북한이야말로 1%의 특권 계층과 정말 굶어 죽는 99%가 사는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그 지금 한국이 그걸 지금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미쳤어요. 이제 그 후과가 이제 조금 있으면 나타날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좀 알게 될 거예요.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세금만 왕창 올리고 그냥 자기네는 그 세금 받아먹는 자들만 또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세금 받아먹는 자들만.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큰일 났어요. 뭐 일자리 만들어준다 그러는데 일자리는 날마다 없어지고 있더라고요. 그 청소업체들 있잖아요. 네. 그 돈 다 올려주라고 그래서 이제 올려줬는데 그러면 돈 다 올려주게 되면 대학교가 뭘 해야 됩니까? 등록금 올려야 돼요. 그 학생들도 돈 내야죠. 그러니까 등록금 올려야 돼요. 그 돈 올려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막 좀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잘리는데 그또 뭐 그 규정에 뭐 그런 게 있다는군요. 자르지 못하게. 이거 자를 때는 민주노총하고 상의하게끔 돼 있대요. 이런 노예 계약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은요 민주노총의 노예국가예요. 민주노총의 노예국가. 촛불 세력의 노예. 우리는 지금 촛불의 노예, 민주노총의 노예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요 우리나라 진보 세력들이 그걸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공산주의 종주국이었던 러시아를 비롯해서 왜 다 노동계급이 정권을 잡았다는 국가가 공산주의 국가들이었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다 포기하고 완전히 키를 돌렸거든요.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 어느 누구도 남을 위해서 남들이 가다가 이것은 아니다 하는 그러니까. 길을 우리는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세상에 남을 자기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다 자기 자신을 지금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되게 뭐 흔히 말하는 운동권이라고 그러잖아요. 운동권. 이 사람들이 공부한 그걸 공부했어요 옛날에. 네. 운동권이 아니라 망동권이에요. 망동을 불려가지고 지금 대한민국을 이게 지금 망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망동. 이 망동권이라고 불러야 돼. 그래서 망동권. 운동권이 아니라 망동을 부리고 있다. 망동을 부리고 있다. 목사님, 그러면 지금 1월 31일 정도면 평창이 그 오픈이 된다 그러네요. 다 이제 되겠죠. 돼서 들어온대요. 예. 그 탄저균 위협은 없을까요? 그건 뭐 우리가 속단할 수는 없지만 네. 모르죠. 그건. 모르죠. 예. 저는 목사님이 지금 너무 감기 심하게 걸리셔가지고 혹시 탄저균 걸린 거 아니에요? 걱정이 좀 됐어요. 누가 와서 몰래 나한테 아니 이게 면역에 관한 거니까 네. 그 혹시 이제 아주 미세하게 됐을 때 왜냐면 왜 청와대가 탄저균을 자기들 것만 구입했는지 뭐 의심이 있으니까 구입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백성들한테 알려줘야지. 근데 이게 탄저균을 미리 맞으면 안 되고 그 탄저균 그 오염되기 직전에 맞아야 된대요. 네. 그래서 근데 요즘에 그 조류독감 퍼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평창 앞두고 그 사스라고 했죠 옛날에. 예. 예. 이거 퍼지게 되면 평창이고 뭐 제대로 하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평창은 정말 퐁창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을 퐁당 이거 웅덩이에 빠뜨려뜨리는 이런 게 되지 않을까. 우리가 한때 정말 평창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정말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나라가 이렇게 이제 이상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상한 길을 가고 있어서 정말 대한민국이 퐁당 망하기 직전에 지금 빠져 있어가지고 평창이 정말 왕창 망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이 그렇죠. 좀 더 기도 많이 해주세요. 평창 잘 돼야죠. 잘 돼야죠. 네, 근데 왕창 망하면 큰일 나는 거죠. 잘 돼야 됩니다. 잘 돼야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국력이 더 이제 강화되고 국력 강화되는 건 물 건너갔어요. 이렇게 돼야 될 건데 지금 뭐 우리 정부는 김정은이 신년사를 접하면서부터 흥분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북한을 정말 잘 선대할까, 잘 정말 대접할까
그죠? 이런 것만 생각하는 아니 것 그러니까 같은데. 아니 신년사는 북한을 향해서 했는데 신년사 관철은 청와대에서 해요. 예. 나 이게 무슨 청와대가 김정은의 무슨 부속실입니까? 빛내주잖아요. 접수토의 사업을 여기서 했다고. 접수토의 사업이 우리 국민들이 무슨 소린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 신년사를 김정은이가 했으면 그거를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것을 관철하는 거. 네. 이야, 이게 접수토의 김정은이가 대단하긴 하네요. 네. 예, 앉아가지고 청와대도 다 관리하고. 아이고 목사님. 아,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 목사님 뭐 감기도 걸렸는데 이렇게 수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예, 간단히 하셨네요. 예. 아, 예, 좀 오늘 목사님이 아프셔가지고 제가 좀 간단하게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길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뭐 오늘 진짜 내가 정말 나오기 힘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예. 목사님의 그 애국 충정을 네. 우리 애청자들께서 좀 이렇게 많이 예, 고려해 주셔서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또 뭐 주변 분들에게 이 우리 목사님의 이 간절한 호소가 전달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